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동구 장철민입니다. 천재이루, 통합은 천재이루입니다. 우리 지역이 드디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분권화된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기회에 많은 논의들을 해나가는 이 와중에 일종의 좀 괴담이 있습니다. 대전 충청이 빠질지도 모르겠다는 괴담. 야당에서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은 동의하고 대전 충남만 반대할 수도 있다는 괴담.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흘러다닙니다. 장동혁 대표도 연설 지난 4일이었나요? 대전 충남 통합이 지방혁명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 날에는 민주당 통합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졸속이라며 반대하는 좀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원래 통합을 주장했던 대전의 이장우 시장, 충남의 김태훈 지사도 요즘엔 언론에서는 급변침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조 원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20조 원짜리 밥상이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거 아닙니까? 물론 반찬 투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식단 메뉴 고르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반찬이 더 좋겠다, 어떤 음식이 더 좋겠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밥상 엎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천재이루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이상한 괴담과 지금 야당의 어떤 시도들의 경고를 보내면서 대정부조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총리님 요즘에 국정 운영으로만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래저래 뭐 자꾸 무슨 시장 여론조사를 돌리기도 하고 이 국정에 집중하시는 걸 좀 방해하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뭐 괜찮습니다. 네, 꼭 성공한 총리가 되실 수 있도록 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혹시나 저는 사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진짜 며칠 동안 좀 괴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대전 충남만 반대해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 이야기. 사실은 저희도 최근에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좀 저는 특별히 이제 그 후속 조치를 이렇게 초과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군데가 논의가 됐는데 막상 제일 처음에 논의가 시작된 대전 충남이 빠지면 어떻게 하나 좀 답답합니다. 아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아마 발의된 법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규제 특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권한의 특례나 재정 특례 차원에서 지역 간 차별이 있을 가능성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통과시킨 후에 혹 그 이후에 각 지역의 맞춤형으로 더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특례를 조정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2단계 설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례의 부분 조정 부분을 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둬서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재정적으로나 또 권한적으로나 특례상으로나 두 군데든 세 군데든 같은 내용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법이 일종의 차별이 있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나 정부가 차별 대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특정 지역은 찬성하고 특정 지역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더 무엇을 기대한다 하는 건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재정 하나만 놓고 본다면은 중앙으로부터 오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뭐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걸 놓고 어떻게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사실은 광역 통합이 가져올 공익과 달리 뭔가 사적 이익의 충돌이 그런 것을 주민들의 이 공익과 달리 이러저러한 주장을 또는 그런 어떤 여론의 유포를 하는 것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고, 문제는 그 결과가 결국은 주민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해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워낙 비합리적인 이야기라서 뭐 이런 어떤 그 이 야당의 급변침이라고 표현하던데 언론은,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려우니 정치적인 이유를 찾게 되고, 정치적인 이유를 찾게 되니 대전 충남은 통합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하면 절대 못 이겨서 그렇다라는 정치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저희와 다른 분들의 이 어떻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지를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환경을 놓고도 눈을 감고 똑같이 판단을 해서 옳으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전 충남의 통합이 만약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이 통합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서 빠지면, 할 수 있는데 빠지면 4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것은 굉장히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정말 괴담 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길게 드리는 이유가 정말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합니다. 정말 이런 비합리적인 시도가 있다면 정부도 정말로 일관되고 아주 명확한 스탠스를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의 입장은 명료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법의 통과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은 선택하고 결론을 내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해당 지역에서 머리를 잘 맞대고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정 불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이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게 그래도 4년에 20조 딱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지속 가능해진다는 게 명확해져야 당연히 통합특별시 운영도 훨씬 뭔가 합리적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도 뭐 시민들과 소통하기도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조금은 더 명확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 정부의 임기 남아있는 4년 동안 적용되는 것을 저희가 책임 있게 담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 가능성 여부와는 별도로 현재 약속된 4년 최대 20조, 그 부분은 해당 지역에서 지금 산업의 변화, 메가특구, 공공기관 이전, 그다음에 새로운 전략산업의 등장, 이런 것과 연동돼서 그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데 적어도 시작으로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확실하게 그 부분의 지원의 약속은 지킨다. 그리고 그것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시뮬레이션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은 저희가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뭐 관련된 지방세법도 함께 통과시키면서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시민들 신뢰를 확보하는 데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당장에 저희가 원래 국정과제나 공약으로 약속했던 지방교부세율을 어느 정도 올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실 예전에 1차 재정분권, 2차 재정분권 할 때도 엄청나게 다양한 세목을 했던 건 아닙니다. 거기가 지방소비세율을
뭐 제 기억으로는 한 10%부터 계속 올려서 지금 25.3%까지 한 4번 정도로 1, 2차 재정분권 때 올려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예산으로 20조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뭐 저희가 세목들은 더 복잡해질 수는 있어도 어쨌든 지방교부세나 지방소비세와 같은 그런 큰 틀에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세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정도의 약속이라도 해야. 세와 지방세 비율 등등을 포함한 재정분권 TF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 트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 대전 충남이 선택한다면 그 4년 내에 이 재정분권 TF가 같이 달려가면서 또 조정이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4년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이 그게 3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 좀 명확해져야 실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정 TF에 끊임없이 같이 협의하고 해 네.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은 더 이 명확성과 네. 이 시민들의 신뢰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명료하게 정리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그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관련된 특례를 제가 이제 통합법의 주장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혹시 총리 보셨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부산의 동남투자공사 네. 첫 아이디어를 낸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것이 일정하게 안착이 되고 나면 지금은 현재 산업은행의 자회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도 확산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연동되는 주장이어서 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대부분의 이제 우리의 그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정부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단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지역 맞춤형과는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 생태계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으로 장기의 어떤 그 인내 자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10년, 15년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끊임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충청권 산업투자공사와 같은 시도들이 저는 사실 이 통합 과정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통합법 그 이 처리나 시행이나 7월 1일 뭐 통합특별시의 출범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저는 정부 차원에서 함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이고 저것이 부산의 동남투자금융공사의 경우에도 지역산업 금융과 일자리까지 사실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진행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7월 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희 정부와 국회와 뭐 이럴 때면 법안을 낸 저가 같이 지금 이 협의하는 저것은 그런 게 이제 기대해도 아마 될까요? 제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만은 아마 산업은행이 연관되어 있는 디자인일 것 같은데 산업은행 측의 어떤 계획과 여력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의논하면서 일찍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함께 논의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꼭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관련돼서도 총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통합 그 특별시의 경우에는 좀 적극 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혹시 지금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걸 좀 밝혀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재는 일단 원칙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째는 이렇게 통합 지역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두 번째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험을 놓고 볼 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면 가급적 그 지역에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하되 다 하나씩 흐트러뜨리는 산재 방식보다는 조금 더 직접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정도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는 지금부터 한 올 상반기에는 조금 원칙을 갖고 내용을 이렇게 숙성시켜 가되 실제 결정은 올 하반기부터 해가는 것으로 하고 그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도 아마 총리실이 상당히 관여를 하면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총리님께서도 직접 지난번에 언급을 하신 건데요. 저희가 지역선호 산업 여건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단순하게 몇 개 기관 이전하고 이렇게 하진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지금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지식재산처 승격도 했고 뭐 관련된 기관들도 이미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서울이랑 찢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명진흥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남에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발명진흥회를 대전에 온다 이런 게 아니라 지역사 이 지식재산 클러스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기관들과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뭐 예를 들면 대전에 뭐 기상청도 내려와 있는데 우리 기상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원래 있는 뭐 기상산업기술원과 다른 어떤 기상 관련된 기관들을 뭔가 이 생태계를 만들지. 그리고 뭐 방산 관련돼서도 대전에 꽤 원래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뭐 방산 관련된 어떤 그 기관들을 집적시킬지 이런 방식으로 저는 뭐 기상, 방산, 지식재산 아니면 뭐 철도 뭐 이런 방식의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되어 있는 기관 이전과 그래서 이후에도 그냥 단순하게 기관 이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책임 기관 같은 걸 하나 선정해줘서 그 이후에 산업 생태계를 그 이후에 이런 어떤 그 정부와 이 기업들이 연관된 생태계를 어느 정도 목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성과 관리 체계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돼야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기관 이전에서 끝나는 과거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우리가 균형 성장 정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님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난번에 그 대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함께 쪽방 갔다가 그 LH로 네. 이전하는 것을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작은 진전을 함께 이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풍부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십시오.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통합, 5극3특 여러 가지 균형성장 정책, 공공이한 이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균형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4년에 끝날 일, 5년에 끝날 일 이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훨씬 장기로 이게 그렇습니다. 이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소외돼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전부터 해온 균형성장 정책에 총리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뭐 제 지역도 선정돼 있지만 그 지금 지방의 광역 도시들의 도심융합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심융합 특구 제도는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고요.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했고 그리고 종합계획은 작년 말 이재명 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정부를 지속해온 균형성장 정책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지금 특별법 안에 있는 이 도심융합특구 재단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국토부 장관님도 계신데 총리실, 국토부, 산업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기관들이 함께 조금 힘을 모아서 이후에 진행 상황을 조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청년관계 장관 회의를 할 때 국민의힘의 우재준 의원님을 함께 모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이런 센터 이런 것들도 의미 있는 건 잘 살려가면 좋겠다고 하셔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바라보는 취지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몇 대 정부를 거치면서 있었던 중에 의미 있는 성과 내지는 살릴 소지 이거 충분히 살려갈 저희들 마음의 그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집중적으로 오히려 더 저희가 지금 균형성장에 대한 의지를 이정 정부에서는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특별법에 우리가 담지 못했던 내용들도 오히려 더 발굴하고 정말로 성공시키는 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한 거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그 루센트 블록 건 혹시 어디요? 루센트 블록이라고 네. 지금 이 좀 이슈가 되는 이 조각 투자 관련된 네네. 장외시장 인가 조각 투자 관련돼서 관련. 지금 뭐 금융위에서 인가 절차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어떤 샌드박스를 거쳐온 기업들이 이 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혁신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러다가 회사 그냥 문 닫는 결정이 나오면 그 회사든 아니면 여기에 있는 고객들이든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들 잘 살펴주셔야 하는 바람이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뭐 거래소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아까 우리 코스닥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코스닥이 우리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어려워. 네. 그냥 나스닥이 좋아서만 가는 거는 아니에요. 코스닥 상장하는 게 불확실성이 너무 커. 일단 빨리 안 해주고요. 밸류에이션은 너무 후려치고요. 네. 이 밸류에이션을 후려친다는 게 이게 저는 사실은 이건 거래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거래소가 밸류에이션을
우리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줄 유인이 없어. 이게 오히려 낮은 가치로 상장이 되고 꽉 커지면 이거 좋아 하지만 이게 자칫 상장하자마자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이게 꼭 거래소 책임인 것처럼 하거든. 그럼 당연히 훨씬 많은 가치 인정해주는 단체를 갈 수밖에 없어. 이런 방식, 이런 어떤 이 구조가 계속 지속되는 한 아까 다른 의원님도 얘기하시던데 우리 토종 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총리께서 한번 관심을 두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